이만의 지구과학.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우리가 날씨에 관해서 배울 건데요. 그래서 구름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이제 새로운 대단원이죠. 우리가 지난 강까지는 고체지구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 강부터는 유체지구, 그러니까 지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즉 대기와 해양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나누자면 일단 대기, 날씨에 관한 내용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해양, 바다에 관한, 바닷물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약간 대기와 해양 짬뽕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도 살짝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계획한 강의로 나눠보자면 여기까지가 이제 대기, 날씨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해수, 해양에 관한 내용이고, 얘네 세 개를 이제 묶어서 이제 대기와 해양 짬뽕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이 강의를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 선생님이 일하는 학교에 닭이 살아요. 꼬꼬댁 닭이 사는데 그 닭이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닭 소리가 조금씩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 부탁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배울 대기, 즉 날씨에 관한 내용의 어떤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날씨가 어떻다, 바람이 어떻게 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초 내용이 탄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뭐 혹시 내가 중학교 때 좀 했던 공부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따라올 수 있게 기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제인데 고기압, 저기압 들어가기 앞서서 전향력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향력 힘이겠죠. 전환한다. 향, 방향을 전환한다. 방향을 바꾸는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전향력은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전향력의 원인은 지구 자전이에요. 선생님이 전향력 설명할 때 항상 예로 드는 어떤 예시가 있는데 요거예요. 좀 확대해서 우리 이렇게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생긴 놀이기구 아십니까? 선생님은 이걸 뺑뺑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술래 같은 애가 이렇게 돌리면 나머지 애들이 여기 타가지고 좀 스피드를 즐기는 뺑뺑이라는 놀이기구인데 선생님이 이 뺑뺑이를 이제 하늘 위에서 한번 쳐다보려고 해요. 하늘 위에서 본다면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중앙에 A라는 학생이 타고 있고 이 바깥 부분에 B라는 학생이 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A가 B에게 공을 던집니다. 야, B야 받아 하고 공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제 공은 A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 뺑뺑이 회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이만큼 진행하는 동안에도 A와 B는 약간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B의 위치가 이 B'의 위치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은 분명히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근데 A랑 B는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네가 회전했다는 생각은 못하고 나는 분명히 B한테 공을 던졌는데 공이 진행되다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쩐 회전하는 상황에서 회전하는 그 물체 위에 있는 사람이 운동을 관찰했을 때 방향이 휘어 보이게 하는 힘, 그걸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를 느끼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봤을 때 그 지구 자전 때문에 운동이 운동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향력의 방향은요, 우리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 방향이다.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 우리 뭐 대기나 해양이나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운동을 한다면 이 전향력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 일단 알아두고 이제 본격적인 고기압, 저기압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고기압.
여러분, 우리가 고기압은 기압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저기압은 기압이 낮다는 거죠. 근데 고기압은 기압이 몇보다 높다, 몇 헥토파스칼보다 높다, 이런 게 아니고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높은 거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저기압은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거를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압이 800헥토파스칼이다. 그 800헥토파스칼이 어느 곳에서는 고기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저기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고기압은 보통 기호로 high, H라고 써요. 기압이 높다, 공기의 양이 많다, 공기에 누르는 힘이 크다, 이런 뜻이겠죠. 자, 고기압은 왜 기압이 높아졌을까요? 공기가 막 많이 모였기 때문에. 왜냐? 공기가 위쪽에서 이렇게 하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강 기류가 있고요. 그 하강 기류 때문에 아래쪽에 기압이 높아진 거죠. 자, 근데 기압이 높아졌다는 건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자연현상은 항상 많이 가진 쪽이 적게 가진 쪽으로 나눠줍니다. 착하죠, 자연이. 그러니까 먹을 거 많이 가진 사람이 먹을 거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로 나서 내 공기 많으니까 주변에 공기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주변으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얘가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요. 얘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요. 빠져나가다가 오른쪽으로 휜다. 빠져나가다가 오른쪽으로 휜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에서는 지금 공기가 빠져나가는 공기의 발산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발산의 방향이요, 이렇게 직선 방향이 아니고 약간 요런 방향, 약간 요런 방향, 약간 요런 방향, 즉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기압 같은 경우는 하강 기류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빠져나간다, 발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하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공기 덩어리가 아래쪽으로 하강을 한다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건 사실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인데 혹시 이제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기압이란 것 자체가 기압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고 고도가 낮은 곳에서 기압이 높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공기 덩어리가 아래쪽으로 온다는 건, 하강한다는 건 주변의 기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공기 덩어리를 세게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 덩어리의 부피 자체는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 말은 주변에서 이 공기 덩어리에 일을 해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 자체의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란 게 하강하면 기온이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진다는 건 물방울들이 다 이제 수증기로 변해버린다. 즉 있던 구름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기압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하강 기류, 그래서 기온 높아지니까 날씨 맑아집니다. 두 번째,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발산한다. 요거 알아둬야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저기압도 보겠습니다. 자, 저기압은 공기가 적다는 건데 왜 공기가 적어졌을까? 공기가 위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의 원인은 뭐 다양할 수 있죠. 국지적으로 이 부분만 가열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산을 만나가지고 그 산을 타고 오르느냐고 상승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아래쪽은 기압이 낮은 저기압, 로우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저기압은요, 공기가 적어요. 주변에서 저기압을 도와줍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고, 역시나 얘도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휘게 되죠.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압의 경우 공기가 불어 들어오는 수렴인 거고요. 얘도 또 방향을 자세히 보면 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그리고 공기가 불어 들어오는 수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왜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혹시 그 원리가 궁금한 학생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할게요. 듣기 싫은 사람은 요건 안 들어도 돼요.
그럼 이 부분 다시 그려보면 공기가 이렇게 불어들어 오다가 오른쪽으로 편향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공기 입자는 지금 저기압의 중심은 여기니까 또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갈 건데 또 얘가 또 오른쪽으로 편향이 돼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방향을 연결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계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기압도 마찬가지의 원리고요. 자, 그럼 돌아와서 저기압도 우리가 상승 이후의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주변의 기압이 감소하니까 공기 덩어리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 커질래 빠져나갈래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일을 하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럼 공기 입자들이 이번에 일을 한다. 그럼 에너지 감소하고 즉 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감소합니다. 감소한다는 건 수증기들이 이제 물로 응결한다는 거죠. 이런 물방울이 된대요. 물방울이 모이면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구름이거든요. 학생들이 구름은 뭔가 막 푹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구름은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결 즉 액체가 된다.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구름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비도 내릴 수 있죠. 구름이나 비가 오는 흐린 날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은 상승기류 그래서 구름이나 비 오는 흐린 날씨다. 두 번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기압은 맑은 날씨고 저기압은 흐린 날씨구나. 이런 말이 있죠. 기분이 저기압이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제 비가 오고 흐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기분이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분이 이제 안 좋으니까 고기 앞으로 고기 먹으러 가라. 그래서 내 날씨를 맑게 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기본 원리 봤습니다.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 첫 번째는 이제 일기기호인데 우리가 일기도라고 하면 날씨의 지도입니다. 날씨를 나타내는 지도인데 거기에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오늘 기온이 어떤지를 이렇게 음표 같은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왜냐면 우리가 지도는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 구구절절 기온은 몇 도고 날씨는 눈 오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이용하는 거죠. 볼게요. 자, 이 음표를 보면 음표에 머리통이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일단 머리통에 보면 머리통 왼쪽에 요 숫자는 기온이에요. 18도. 요 숫자는 이슬점이에요. 12도. 우리 이슬점이 뭔지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아요. 이슬점이 높으면 좀 촉촉한 공기인가?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온과 이슬점 사이에 일기기호를 쓰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일기기호부터 한번 볼게요. 점을 하나 찍으면 비 옵니다. 별을 하나 찍으면 눈 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빠지직 번개 치는데 이거 잘 보면 R이죠? 레인 비도 내린대요. 이게 바로 비, 번개, 천둥 다 같이 있는 뇌우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네 번째는 슉슉슉 내 시야를 가린 거죠. 안개가 꼈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점이 비인데 비에 이렇게 꼬리 만들었어요. 쉼표래요. 그러니까 비가 약간 조용히 오는 거 가랑비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점이면 비인데 요 아래 방향의 세모다 비가 우두두둑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소나기다. 요 일기기호들을 그냥 뭔가 요 그림상으로 느낌이 딱 올 거예요. 한번 설명하면 별로 안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아래 되돌아와서 이 머리통에서 검정색을 얼마나 색칠하냐 그게 바로 운량, 구름의 양입니다. 검정색이 많을수록 구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아예 없어요. 0. 구름이 조금 있어요. 줄 하나. 구름이 이렇게 4분의 1칸, 선 하나, 또 한 칸 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요걸 어떤 그림일 때 4냐, 어떤 그림일 때 6이냐, 요런 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칠이 많이 될수록 구름이 많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깃발처럼 꼬리가 있는데, 요 꼬리의 방향이 풍향. 바람의 방향이고 요 꼬리에 달린 요 깃발 요게 바로 풍속, 바람의 속도입니다. 일단 풍향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바람이라는 건 바람이 불어오는 쪽, 바람이 출발하는 쪽을 기준으로 바람에 이름이 붙여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위 표시가 있을 때 지금 위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 아래쪽을 남쪽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출발하는 곳은 왼쪽 위야. 그럼 이거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요걸 우리가 북서풍이라고 하고요. 한 번 더 연습. 이번엔 바람이 뭐 이렇게 분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왼쪽 아래야. 남서쪽에서 불어오니까 이걸 우리가 남서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람의 이름은 이렇게 출발하는 곳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다. 그런데 이 일기기호상에서는 그냥 요 꼬리가 있는 방향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꼬리가 지금 북서쪽으로 있죠? 북서풍인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는 남동풍.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뭐 구름 많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있다. 남쪽이니까 남풍. 이렇게 우리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깃발을 보면 자, 풍속이 0이에요. 바람이 아예 없으면 깃발 안 그리고 그냥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두 개 겹쳐서 그립니다. 자,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는 2, 긴 거 하나 5, 그럼 긴 거 조그만 거 7, 긴 거 두 개 조그만 거 하나 12.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깃발을 이렇게 두껍게 그렸어요. 두껍게 그리면 25. 두꺼운 거에 조그만 거 하나 25 더하기 2니까 27.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거 2, 긴 거 5, 두껍게 그리면 25. 요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올 건데 우리가 그냥 일기도상에 요 음표 말고도 요런 기호도 많이 써요. 일단 H는 high, 고기압. L은 low, 저기압. 그리고 쉼표를 이렇게 위아래로 치면 이거 눈알 같잖아요. 태풍에 눈이 떠오르시죠? 태풍이라고 보면 돼요.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전선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지만 온난전선. 지금 느낌만 보세요. 온난하다. 뭔가 볼록볼록. 한랭전선. 뭔가 뾰족해요. 날카로울 것 같아. 뾰족뾰족. 회색전선. 동글뾰족, 동글뾰족. 한쪽 방향으로 정체전선. 동글뾰족, 동글뾰족. 반대 방향인 게 정체전선이다. 이렇게 기호를 그냥 한번 구경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 음표 기호에서 기압 보이시죠? 요거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 기압은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여기 280 나와 있는데 요 마지막 자리 앞에,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 앞에 점을 붙여요. 그러면 이건 28.0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 이 앞에 있는 숫자 28이 50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50보다 크면 그 앞에 9를 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보다 작으면 그 앞에 10을 붙여요. 여러분 지금 28에 50보다 작으니까 10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1028.0 헥토파스칼. 이게 바로 기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그럼 1013 헥토파스칼 언저리가 나와야 되니까 이 50보다 작을 때는 앞에 10을 붙이고 50보다 클 때 그럴 때는 이제 9를 붙이면 1013 언저리가 나오는 거죠. 연습해 보자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애기기호 표시가 있고 여기에 982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98.2가 일단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두 개가 50보다 크니까 9를 붙여가지고 998.2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기호에서 일단 기압 읽는 방법 그리고 일기기호들 한번 체크해 두시고 운량과 풍향, 풍속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또 마지막 내용은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메인은 고기압과 저기압인데 그 외에 날씨에 관한 약간 쭉정이들을 한꺼번에 배우는 시간이에요. 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볼 건데 우리가 위성 영상,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지구의 어떤 날씨를 찍겠다는 거죠. 그 방법이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가시광선, 가시영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적외선, 적외영상입니다. 그래서 딱 가시광선이란 건 지금 태양빛이 구름에 반사되는 정도로 우리가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시광선 영상은 일단은 중요한 게 얘는 낮에만 쓸 수 있어요. 태양빛이 있어야 되니까. 밤에는 할 수 없는 영상이고요.
반대로 적외선은 얘는 이제 태양빛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낮에도 쓸 수 있고 밤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광선의 경우 이제 구름이 얼만큼 많이 반사되느냐, 얼만큼 물방울이 많냐의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시 영상을 봤을 때 밝게 흰색으로 보인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구름이 두껍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꺼운 구름을 저군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얇은 구름을 충운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밝기라고 쓸게요. 저군형 구름은 가시 영상에서 밝고 충운형 구름은 X 어둡다는 거죠. 근데 적외 영상은 조금 달라요. 적외 영상은 이제 가볍게 이해해 보세요.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이 파장이 기니까 적외선을 방출한다는 건 조금 온도가 낮은 물체라는 거고, 그래서 구름이 적외선을 실제로 방출합니다. 즉 우리가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이제 관측 측정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구름의 가장 높은 부분, 구름의 가장 상층부의 그 높이가 높을수록 우리가 적외 영상에서 밝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얇아서 충운형은 충운형인데 아래쪽에 있는 하층운형과 위쪽에 있는 상층운형 중에 구름 상층부의 높이가 높은 상층운에서 밝게, 하층운은 어둡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요런 저군형이 있다. 그럼 여기서의 구름 상층부는 요거니까 얘는 상층부의 높이가 높다? 그럼 얘도 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선생님 그러면 적외 영상에서 밝으면 그게 상층운인지 아니면 그냥 두꺼운 저군형인지 알 수 없네요? 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단골 멘트로 나오는 게 문제 자체에서 그 글씨에서 지금 이거는 뭐 새벽 2시에 찍은 영상이다 어쩌고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낮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기억, 이 영상은 가시 영상이다 하면 볼 것도 없이 틀렸다는 거죠. 밤에 찍은 영상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는 위성 영상 실제 어떤 사례를 보고 해석하는 거 요거 연습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반도를 촬영한 기상 영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은 순간이에요. 같은 순간에 지금 왼쪽의 경우 우리가 가시 영상이고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가 적외 영상이라고 합니다.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이 동시에 찍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는 밤이 아니고 낮 시간이다. 이런 거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가시 영상부터 지금 A와 B 중에 누가 더 밝아요? A가 더 밝아요. 그러면 우리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구름의 두께는 A가 B보다 더 두껍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고, 자 오른쪽에서 C와 D를 보면 지금 C와 D가 전체적으로 좀 밝긴 해요. 구름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더 밝냐라고 물어보면 C가 더 밝죠. 그래서 우리 적외 영상은 구름의 꼭대기, 상층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밝은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구름 상층부, 꼭대기 높이, 그건 우리 C가 D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A와 C는 사실 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소는 두께도 두껍고 상층부도 높대요. 그럼 여기 뭐 A, C는 이렇게 구름이 두꺼운 저군형 구름일 테고 그리고 D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외 영상에서 C보다 그리 밝진 않다. 그럼 구름 상층부의 높이가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시 영상에서 D의 부분을 보면 이때 두께도 A보다는 좀 덜 두껍죠. 그래서 D는 뭐 이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B는 보니까 두께도 두껍지 않고 그리고 구름 상층부 높이도 여기서 B의 위치를 보면 그닥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B는 얇은데 지금 D보다도 훨씬 더 얇은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B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B와 D를 구분한다, 비교한다 라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로 물어본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뭐 A와 B, C와 D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성 영상 해석하는 거 연습까지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이 끝났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앞으로 수업 듣기 위한 어떤 바탕이거든요. 앞으로 선생님이 뭐 고기압이 어떻다, 아니면 저군형 구름이 어떻다, 아니면 무슨 풍이 분다 이런 말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기본을 탄탄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